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 내리막길 통로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요,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이동 통로 한쪽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는 절반이 미사용일 정도로 주차 공간도 많다는데요. 자, 이렇게 마음대로 주차하는 비양심 주차 매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피스텔 입주자에 따르면 해당 차주가 통로를 막은 채 주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습범이라 전화해도 안 받고 해당 호실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관리실 직원이 경고를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왜 잠을 깨우냐, 전화하지 말라 하면서 직원 멱살을 잡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사유지 내에 주차 갈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23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공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상습 고의적으로 주차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건축법 등을 개정해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사유지에서도 교통단속이 가능해지도록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권리 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얘기대로 내 사유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태료를 부과하면 삐뚤어진 양심이 제자리를 찾을까요? 아무튼 이런 제도 개선 이렇게 되어서 주차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영원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강 변호사님 버스 타고 가다가 양담소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마침 제가 한 방송은 아니어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양담소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기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사연 또 만나보고 자세한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결혼해서 딸, 아들,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며 육아까지 병행했고 남편은 직업을 자주 바꿔 일하러 나갈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주사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고 폭력성을 드러냈는데 그 강도와 횟수가 꽤나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의 학교 선생님에게서 긴급 상담 요청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간 상습적으로 당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형사고소했고 남편은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형사소송이 끝나고 이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야비한 남편이 그 전에 유일하게 갖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누나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아파트가 없으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분노하게 되는 분노 유발 사연이네요.
지금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고요. 사실 징역 20년도 부족하죠. 그런데 또 이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누나에게 팔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강효원 변호사님, 이거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먼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남편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적극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 아파트가 지금 남편 명의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제 남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추정을 하고 그 전제로 사연자의 재산 분할금을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남편 앞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누이 앞으로 된 아파트를 남편 앞으로 되찾기 위해서 시누이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재산 분할을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돼도 현실적으로 지금 남편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그 매매 대금이 없다면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경우에 지금 그런 상황을 남편이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나를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네, 사행위 취소 소송은 일단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행위 취소 소송이 있는데요. 네. 민법 제839조 9조의 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게 또 중요하죠. 네,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네, 첫째는 이제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사회 행위를 했을 당시에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혼으로 본다면은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채권은.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사회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을 보니까 남편은 지금 재산이 이것뿐이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 네. 사회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팔면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원래는 이제 일반 민법의 그 앞에 다른 민사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가사법에서도 지금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는 이제 사연자가 되시는 거고요. 네. 채무자는 남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취소하려고 하는 법률 행위는 남편과 시누이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은 피고는 누나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이 아니고 시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누이를 상대로 해서 이 매매 행위를 취소해라 이런 거군요. 네네. 남편과 시누이의 법률 행위를 취소시키고 시누이 앞으로 된 재산을 남편 앞으로 원상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사연자분은 빨리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시누이를 상대로 이걸 돌려놔라라고 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지금 시누이를 상대로 해서 매매를 취소하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승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피보전 채권에 관련해서 이제 법원은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아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실제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재기 전에 부부간 극심한 갈등이 있고 또 실제로 이혼 청구를 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친딸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알게 돼서 형사 고소를 했고 또 이혼 청구도 하셨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의 3가지 요건 중에서 채무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입증이 잘 돼야 되겠군요. 네, 이제 사회행위에 관해서는 이제 법원은 유일한 재산을 매도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행위에 해당하면 또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으면 또 수익자에게도 악의가 추정돼서 수익자는 자신이 이것이 사회행위인 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대부분 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우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고소 사건이나 형사 재판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네, 그럼 매매 시점과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몰랐다고 입증하기는 어렵겠군요. 네. 지금 남편분이 유일한 아파트를 이제 신우에게 매도한 것은 네. 사연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이고 남편과 신우에게도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형법적으로 강제 집행 면탈도 네.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형사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도 그죠? 같이 병행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에서는 이제 주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와 남편 사이에 아파트에 관해서 언제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남편에게 아파트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우이는 판결에 따라 재산 명의를 남편 앞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네. 사연자는 이제 재산분할금을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아파트에 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이혼 판결에서 결정된 재산분할만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이제 돌아올 테니까 거기서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강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상의 My Cinema Paradis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